여러분, 지금 냉장고 문을 엽니다. 안에 늘 보던 과일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과일이 오늘도 말없이 여러분의 콩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건강식이라고만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니라 이 순간 응급실에서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오늘 Vitals are 밤에도 dropping. He's 응급실 losing 침대 blood. 위에는 과일을 믿고 We 드신 need racers ready 어르신들이 now. 호흡 곤란으로 부정맥으로 윗속 돌덩이 같은 통증으로 누워 있습니다. 피를 검사하면 칼륨이 치솟아 있고 콩팥 수치는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을 병원에서 먼저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병원 구조는 사람이 아플수록 더 바쁘게 돌아갑니다. 미리 막는 예방법은 수익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대신 투석과 신장 수술은 병원 수익의 큰 기둥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진료실에서 이 현실을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후 건강 누림에서 드리는 내용은 병원이 먼저 말해주지 않는 생존 지식입니다. 특히 예순을 넘기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기 시작하는 장기가 바로 콩팥입니다. 젊을 때는 고속도로처럼 뚫려 있던 여과 기능이 예순 이후에는 낡은 정수기 필터처럼 서서히 녹슬고 막혀 물이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때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과일을 집어 드시면 그 과일이 콩팥에 쌓여 칼륨 폭탄이 되고 윗속에서 굳어 돌덩이가 되고 혈당을 한순간에 튀겨 올려 콩팥 혈관을 찢어버립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딕tor 김약손인 제가 매일 외래에서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콩팥을 무너뜨리는 죽음의 과일 3가지, 망가진 필터를 도와주는 기적의 과일 3가지, 약보다 중요한 골든타임 5원칙, 실제로 콩팥을 살려낸 회복 사례 2가지, 이 4가지가 오늘 한 영상 안에서 모두 공개됩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실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노후를 지키는 설명서입니다. 지금이라도 순서를 바로잡으면 여러분의 콩팥은 다시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대로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에도 콩팥의 필터는 계속 달아갑니다. 그럼 콩팥을 무너뜨리는 죽음의 과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예순을 넘은 뒤 콩팥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빠르게 낡아갑니다. 문제는 아프다는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통증도 없고 열도 없고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생활하는데 속에서는 필터가 하나씩 망가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콩팥은 하루 수백 리터의 피를 거르면서도 끄떡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과막이 두꺼워지고 구멍은 좁아지고 혈관은 딱딱해집니다. 여기에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겹치면 콩팥 노화는 2배, 3배로 빨라집니다. 마치 새 정수기와 20년 쓴 정수기를 동시에 돌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때 똑같은 물을 부으면 새 기계는 멀쩡하지만 낡은 기계는 금방 막혀 멈춥니다. 예순 이후 과일이 위험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일 속 당과 칼륨, 수분은 콩팥에 들어가 반드시 걸러져야 합니다. 그런데 필터가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성분들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속에 그대로 쌓입니다. 이때부터 몸은 서서히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양말 자국이 깊어지고 소변에 거품이 늘어나고 이유 없는 피로가 몰려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2023년 발표된 서울 아산병원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만성 콩팥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본인이 환자인 줄 모르고 지내다가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옵니다. 이미 절반 이상이 망가진 뒤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식단 조절만으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약을 늘리고 투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생각보다 자주 과일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 챙겨 먹은 과일이 오히려 필터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특히 칼륨이 많은 과일, 당기 높은 과일, 수분이 많은 과일이 동시에 겹치면 콩팥은 버티지 못합니다.
한번 손상된 콩팥 세포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 과일은 젊을 때와 같은 기준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음식의 종류보다 먹는 방식이 생사를 가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죽음의 과일들은 대부분의 어르신이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것들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믿는 순간 방심이 되고 방심이 쌓이면 응급실 침대로 이어집니다. 이제부터 한 가지씩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의 과일은 감입니다. 입에 넣으면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예순 이후 감은 더 이상 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소화력이 약해진 그 상태에서 감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 속 탄닌 성분이 위산과 만나 순식간에 덩어리로 굳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작은 알갱이처럼 뭉치다가 시간이 지나면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위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과일 한 접시였는데 몸속에서는 돌덩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처음 신호는 명치가 답답하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느낌입니다. 트림이 자주 나오고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막힌 기분이 듭니다. 이 단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위석이 커지면 위벽을 자극해 출혈이 생기고 장으로 넘어가면 장이 막혀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72세 김순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저녁에 감 3개를 드신 뒤 새벽에 복통으로 깨어났고 결국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CT를 찍자 위안에 돌덩이 같은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감 잘 먹고 아무 일 없었다. 바로 그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예순이 넘는 순간 몸은 전혀 다른 조건이 됩니다. 과거의 경험은 아무런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특정 조건이 겹치면 감의 위험은 배로 커집니다. 혈압약이나 혈전약을 드시는 분, 콩팥 수치가 경계선인 분, 다리가 자주 붓는 분, 소변에 거품이 보이는 분, 평소 속이 더부룩한 분은 감 하나에도 위가 멈추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위기경보,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 위석 환자의 상당수가 특정 과일 섭취 후 발생했으며 그중 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감은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닙니다. 콩팥이 약해진 분에게 감은 수분과 탄닌 덩어리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폭탄입니다. 위는 돌이 되고 콩팥은 수분을 처리하지 못해 붓기가 시작됩니다. 얼굴이 붓고 다리가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서서히 콩팥 부담이 쌓여갑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운 과일 하나였지만 몸속에서는 예고 없는 사고가 벌어지는 겁니다. 아직도 감이 몸에 좋은 과일이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지금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예순 이후 감은 약이 아니라 위험 물질에 더 가깝습니다. 다음 과일은 더 빠르고 더 치명적입니다. 심장을 직접 흔드는 과일입니다. 두 번째 죽음의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건강한 과일로 믿고 있는 대표 주자입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 콩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바나나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평균 350에서 40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젊은 콩팥은 이 정도 칼륨을 쉽게 걸러냅니다. 그러나 필터가 낡아버린 예순 이후의 콩팥은 상황이 다릅니다. 칼륨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그대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고칼륨 혈증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손끝이 찌릿하고 발바닥이 따끔거립니다. 입술 주변이 이유 없이 떨리고 가슴이 갑자기 쿵 내려앉는 느낌이 옵니다. 이 단계는 경고입니다. 무시하면 다음 단계는 심장입니다. 칼륨은 심장의 전기 신호를 직접 흔듭니다. 리듬이 꼬이고 맥이 불규칙해지며 심하면 심장이 멎습니다. 68세 박철수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바나나 2개를 갈아 드시던 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칼륨 수치가 위험 구간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나나 중단하십시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위험이 훨씬 큽니다. 일부 혈압약과 심장약은 원래 칼륨을 올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나나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폭발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하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 콩팥 기능이 떨어진 몸에서는 바나나 하나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위험 경보 유럽 심장학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칼륨 혈증 환자에서 돌연사의 상당수가 식이성 칼륨 과다 섭취와 관련이 있었고 그 대표 식품으로 바나나가 지목되었습니다. 심장은 경고 없이 멈춥니다.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할 때 이미 늦은 경우도 많습니다. 바나나는 에너지 과일이 아닙니다. 예순 이후에는 심장을 겨냥한 시한폭탄이 됩니다. 오늘도 습관처럼 바나나를 손에 들고 계셨다면 그 손을 멈추셔야 합니다. 바나나를 끊는 순간 심장은 한숨 돌립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과일은 당과 칼륨이 동시에 터지는 이중 공격입니다. 그 과일을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다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죽음의 과일은 오렌지와 키위입니다. 비타민 덩어리라고 불리는 대표 과일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예순 이후 이 두 과일은 건강식이 아니라 이중 폭탄이 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이 높고 칼륨이 높고 산성까지 강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콩팥을 압박합니다. 특히 주스로 마시는 순간 위험은 배로 커집니다. 오렌지 3개, 4개가 한 컵 안에 들어갑니다. 한 번에 당과 칼륨이 직격으로 들어옵니다. 혈당은 순식간에 치솟고 심장은 리듬을 잃고 혈관은 압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렇게 높아진 혈당은 콩팥의 미세혈관부터 파괴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가는 혈관이 먼저 찢어집니다. 그러면 소변에 거품이 늘고 부종이 시작되고 수치는 빠르게 나빠집니다. 70세 이영희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건강을 위해 키위 주스를 매일 한 잔씩 드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리가 퉁퉁 붓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칼륨과 혈당이 동시에 올라 있었습니다. 키위도 예외가 아닙니다. 비타민C가 많다고 하루에 2~3개씩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젊은 사람 기준입니다. 예순 이후에는 키위 2개만으로도 콩팥은 과부에 걸립니다. 그리고 특정 질환이 있는 분에게는 위험이 더 커집니다. 당뇨, 고혈압, 부종, 콩팥 수치 경계, 야간요, 혈압약이나 이뇨제 복용 중이라면 오렌지와 키위는 들어오는 순간 위험 신호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최고 단계 경고 독일 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고령자 인슐린 저항성과 고칼륨 혈증은 과일 주스 섭취가 많을수록 급격히 악화되며 특히 오렌지 계열 주스가 콩팥 기능 저하와 직접 연관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스 한 잔이 콩팥을 밀어 낙들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자연식이니까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순 이후 자연도 관리 없이 들이면 독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감, 바나나, 오렌지와 키위. 이 4가지는 콩팥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과일입니다. 매일 먹던 것이 가장 오팟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답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실제로 수치를 바꿉니다. 지금부터는 콩팥이 다시 숨 쉬게 만드는 과일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무섭게 느껴지셨다면 정상입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라면 이 영상은 공포로만 끝났을 겁니다. 다행히 콩팥은 완전히 꺼져버린 장기가 아닙니다. 아직 숨은 붙어 있습니다. 필터가 다 찢어진 상태가 아니라면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남은 수명이 달라집니다. 콩팥은 망가지는 속도도 빠르지만 회복의 힘도 분명히 있는 장기입니다. 독을 끊으면 멈추고 좋은 연료를 넣어주면 다시 움직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콩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관리한 만큼 그대로 반응합니다. 어떤 분은 식단만 바꿨는데 수치가 돌아오고 어떤 분은 과일 루틴 하나 바꿨는데 기력이 살아납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을 끊고 무엇을 채웠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생사를 가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3가지 과일은 단순히 몸에 좋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콩팥 수치를 바꿨고 실제로 붓기를 내렸고 실제로 응급실을 벗어나게 만든 과일들입니다. 바로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좋은 과일이라도 때와 양을 지키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하지만 원칙만 지키면 약보다 강한 힘을 냅니다. 이 영상의 뒤쪽으로 갈수록 여러분 손에 쥐게 되는 건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몸을 다시 세팅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과 중간에 껐던 분의 5년 뒤 건강 상태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하고 계신 겁니다. 예전 습관을 붙잡을지 새로운 생존 공식을 받아들일지. 여기서 물러서면 다시는 이 기회를 잡기 어렵습니다.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이 지점에서 뒤돌아서지 못하고 수치를 악화시켰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대열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과일은 콩팥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음식입니다. 죽음의 과일을 끊었다면 이제 생명의 과일로 바꿀 차례입니다. 첫 번째 과일은 아주 흔하지만 힘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매일 보는 그 과일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사과입니다. 너무 평범해서 놀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에게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방패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의사들이 콩팥 환자에게 가장 안전하게 권하는 과일이 바로 사과입니다. 그 이유는 사과 속에 있는 펙틴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물과 만나면 젤처럼 변합니다. 그 젤은 혈액 속 독소와 나트륨과 당을 붙잡아서 한꺼번에 천천히 흡수되도록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필터 위에 보호막을 하나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를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튀지 않고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이 차이가 콩팥에는 생명줄입니다. 혈당이 급등하지 않으면 미세혈관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심장도 편해지고 혈압도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칼륨입니다. 사과의 칼륨은 높지도 낮지도 않은 중간값입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에도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실제로 변화는 빠르게 옵니다. 65세 김영란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평소 소변에 거품이 많아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에 사과 반 개를 드시는 루틴 하나만 바꿨습니다. 단 2주 만에 거품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여기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의학 경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수용성 섬유질 섭취가 높은 그룹은 신기능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고 대표 식품으로 사과가 언급되었습니다. 즉, 사과는 입이 아니라 콩팥이 먼저 방이는 과일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 먹느냐입니다. 공복은 절대 안 됩니다. 꼭 식사 후 1시간입니다. 이때가 위산도 안정되고 혈당도 내려와 있고 콩팥 압력이 가장 낮을 때입니다. 이 골든타임에 사과 반 개를 드시면 부담 없이 흡수되고 필터는 쉬면서도 정리를 시작합니다. 사과는 특이하게도 소화기관과 콩팥을 동시에 도와주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위가 약한 분, 당 조절이 불안한 분에게도 가장 먼저 권해집니다. 단 평범해서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가장 흔한 과일이 가장 강한 방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과일은 사과보다 더 적극적으로 몸을 청소합니다. 필터에 쌓인 쓰레기를 밖으로 끌어냅니다. 두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배입니다. 사과가 보호막이라면 배는 청소부입니다. 배는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밖으로 끌어내는 힘이 탁월한 과일입니다. 뱃속에는 역시 펙틴이 풍부합니다. 이 펙틴이 장 안에서 독소와 나트륨과 찌꺼기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으로 끌고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콩팥이 처리해야 할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쉽게 말하면 청소차가 먼저 쓰레기를 치워주니까 콩팥이라는 청소부는 일이 확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배에는 루털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콩팥 혈관에 붙어 있는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불난 곳에 물을 뿌리듯 콩팥 주변에 열을 식혀줍니다. 그래서 배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부기가 빠르게 가라앉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배에는 수분이 많습니다. 이 수분이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장과 콩팥 사이에 흐름을 만들어주는 물입니다. 막혀있던 길에 다시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변이 탁했던 분들, 양이 적었던 분들이 변화하는 것을 먼저 느낍니다.
69. 새 박정희 어르신도 점심마다 배 반 개를 드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리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느낌이 전과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절대 지나치면 안 될 경고가 있습니다. 긴급 경보. 프랑스 국립보건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만성 탈수 상태는 콩팥 섬유화를 빠르게 진행시키며 수분과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오는 과일 섭취가 신장 노화 속도를 늦추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대표 식품이 배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 배는 껍질의 항산화 성분이 과육보다 몇 배나 많습니다. 가능한 한 껍질째 드셔야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깨끗이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사과와 배, 이 두 과일만 잘 챙겨도 콩팥 환경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과일은 필터 바깥, 혈관부터 살립니다. 콩팥과 연결된 길 자체를 고쳐줍니다. 세 번째 기적의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사과와 배가 필터 자체를 살린다면 블루베리는 필터로 들어가는 길을 고칩니다. 그 길이 바로 혈관입니다. 콩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혈관이 먼저 상하기 때문입니다. 피가 드나드는 관이 썩으면 필터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블루베리는 이 혈관을 겨냥합니다. 핵심 성분은 안토시아닌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 벽에 붙은 염증 찌꺼기를 녹여버리고 굳어있던 혈관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길이 넓어지면 압력이 내려가고 압력이 내려가면 콩팥은 숨을 돌립니다. 혈관이 열리면 필터도 살고 심장도 살고 눈도 삽니다. 실제 수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염증 수치인 CRP가 20%에서 최대 28%까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불이 그만큼 꺼졌다는 뜻입니다. 70일 새 최순자 어르신은 매일 오후 블루베리 한 줌을 드셨습니다. 단 3주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쉽게 지치던 몸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가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베리류 중에서 칼륨 부담이 가장 낮다는 점입니다. 딸기보다 낮고 라즈베리보다도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콩팥 식단에서는 세계적으로 딸기와 블루베리 조합이 기본처럼 쓰입니다. 맛있고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 안심이 오해가 되면 안 됩니다. 좋은 과일도 양과 시간을 어기면 그대로 부담이 됩니다. 한 줌이면 약이지만 두 줌이면 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최상위 경고,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혈관 염증이 지속되는 고령자는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정상인보다 2배 이상 빠르며 안토시아닌 섭취가 적을수록 투석 진입 확률이 급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블루베리는 간식이 아니라 생존 도구입니다. 오늘이 지나기 전에 냉장고를 확인하십시오. 사과와 배와 블루베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없다면 내일 장을 볼 때 바구니에 가장 먼저 담으십시오. 이제 다음 이야기는 더 중요합니다. 좋은 과일을 알아도 먹는 시간이 틀리면 그대로 독이 됩니다. 생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시간이 공개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원칙은 좋은 과일을 약으로 바꾸는 스위치입니다. 이 순서를 어기면 아무리 좋은 과일도 독이 됩니다. 첫 번째 원칙, 아침 공복에는 과일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공복은 위산이 가장 강한 시간입니다. 이때 과일이 들어가면 단기 순식간에 흡수되면서 혈당이 폭발합니다. 그 급상승한 혈당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곳이 바로 콩팥의 미세혈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는 혈관이 터지듯 손상됩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 과일은 콩팥의 직격탄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사과도 배도 블루베리도 공복에는 독이 됩니다. 67세 이명숙 어르신은 아침마다 사과를 챙겨 드셨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소변 거품이 2배로 늘었습니다. 타이밍이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원칙, 과일은 반드시 식사 후 1시간에 드셔야 합니다. 이때가 몸이 가장 안정된 시점입니다. 위산이 가라앉고 혈당이 내려오고 콩팥 여과 압력이 가장 낮습니다. 이 골든타임에 과일이 들어오면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고 부담 없이 처리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후 1시간만 지켜도 붓기가 먼저 빠졌다고 말씀하십니다. 70세 김철호 어르신은 이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식후 1시간 과일 루틴. 단 2주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발등이 눈에 띄게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과학적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적색경보 미국 메이오 클리닉 보고에 따르면 고령자의 급격한 식후 혈당 상승은 신장 미세혈관 손상에 가장 빠른 트리거로 작용하며 식후 과일 섭취 시점을 1시간 이후로 늦추는 것만으로도 손상 위험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 하나가 생명을 가릅니다.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원칙만 지켜도 콩팥은 눈에 띄게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아직 절반입니다. 다음 원칙은 야간 콩팥을 살리는 규칙입니다. 이걸 어기는 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세 번째 원칙, 저녁 7시 이후에는 과일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밤은 콩팥이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과일이 들어오면 당과 칼륨과 수분이 동시에 밀려오면서 콩팥은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밤새 야근입니다. 그 결과는 다음 날 바로 나타납니다. 얼굴이 붓고 손이 뻣뻣하고 혈압이 오르고 몸이 무겁습니다. 73세 박순덕 어르신은 밤 9시에 배 1개를 드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얼굴이 풍선처럼 부었습니다. 하루 만에 신호가 온 겁니다. 네 번째 원칙, 하루 과일 총량은 200g을 넘기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도 양이 넘는 순간 필터를 압박합니다.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종이컵 1컵 정도입니다. 사과는 반 개, 배는 반 개, 블루베리는 1줌, 딸기는 7개에서 10개. 이 범위를 넘으면 그때부터 약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68세 최영희 어르신은 좋다고 사과 하루 2개씩 드셨습니다. 며칠 만에 다리 붓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양이 독이 된 겁니다. 다섯 번째 원칙, 과일은 한 번에 몰아먹지 말고 반드시 2번으로 나눠 드셔야 합니다. 한 번에 몰아먹으면 필터에 순간 압력이 걸립니다. 그 충격이 반복되면 필터는 버티지 못합니다. 가장 좋은 패턴은 아침과 점심 사이 한 번, 점심과 저녁 사이 한 번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콩팥도 숨을 고르고 처리 속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66세 정미숙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과일을 나누어 드셨습니다. 단 열흘 만에 소변색이 맑아지고 피로가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위기경보, 일본 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야간 수분과 당 섭취는 신장 회복 시간을 차단하고 부종과 야간 고혈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밤 과일은 휴식 시간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여기까지 지키셨다면 절반은 이미 해내셨습니다. 이제 남은 절반은 실제 사례입니다. 이 원칙을 지켜서 밤을 다시 되찾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한 생명이 끊길 뻔했다가 돌아온 순간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숨이 턱 막혀 깨어난 밤입니다. 71세 박영만 어르신은 평생 건강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분이었습니다. 혈압도 관리하고 산책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평소처럼 저녁을 드시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 갑자기 숨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거운 돌에 눌린 것처럼 답답했고 아무리 숨을 쉬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부인은 놀라 떨리는 손으로 응급전화를 눌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르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산소포 화도는 위험 수치였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폐에 물이 찼습니다. 콩팥이 물을 못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제 과일 많이 드셨나요? 어르신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수박을 반통 넘게 먹었습니다. 몸에 좋다길래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나이에 수박은 과일이 아니라 물폭탄입니다. 콩팥이 감당 못해서 물이 폐로 올라간 겁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밤을 맞지 않겠다고. 퇴원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냉장고 정리였습니다. 수박, 참외, 바나나를 모조리 치웠습니다. 그리고 식단을 바꿨습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 배 반 개, 오후 블루베리 1줌. 이것만 철저히 지켰습니다. 단 2주,
발목의 붓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단 한 달, 밤에 숨이 차서 깨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단 2달 뒤 검사실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콩팥이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르신은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숨을 쉬는 게 이렇게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과일 하나가 생사를 가른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심장이 먼저 무너질 뻔한 이야기입니다. 손주 앞에서 쓰러질 뻔했던 그날을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손주를 안다가 휘청했던 순간입니다. 68세 이정순 할머니는 동네에서 활달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하루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고 손주만 오면 집안이 환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를 번쩍 안아 올리는 순간 눈앞이 갑자기 빙글 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리고 손은 떨렸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내가 쓰러지면 손주는 어쩌나. 그 이후부터 다리가 빠르게 붓고 얼굴도 달라 보였습니다. 병원에 와서 제가 물었습니다. 바나나 자주 드시나요? 할머니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침마다 2개씩 갈아서 먹었어요. 몸에 좋다길래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나는 지금 할머니에게 에너지가 아니라 심장을 흔드는 폭탄입니다. 콩팥이 처리 못하면 심장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날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손주를 지키려면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바나나와 오렌지를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 사과 반 개, 점심과 저녁 사이 배 반 개, 주전 부리는 블루베리 한 줌으로 바꿨습니다. 이 원칙만을 지켰습니다. 단 일주일, 다리 붓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단 3주,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손주를 안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머니 다시 안 아플 거야. 너 끝까지 지켜줄게. 그 말을 들은 손주는 더 세게 안겼고 할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음식 하나가 병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가족은 몸으로 배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선택의 순간에 서 계신 겁니다. 그대로 두면 오늘과 내일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꾸면 5해 뒤에 몸이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정리 시간이 남았습니다. 순서만 바로 잡으면 몸은 놀랍게 반응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루를 다시 짜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순서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침에는 절대 공복에 과일을 드시지 않습니다. 물 한 잔, 식사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정확히 1시간이 지난 뒤에 사과 반 개나 블루베리 한 줌을 드십니다. 이것이 하루의 첫 보호벽입니다. 이 시간대에 과일을 넣으면 혈당이 부드럽게 오르고 콩팥은 가장 편안한 상태로 정리를 시작합니다. 점심에는 과일을 완전히 생략합니다. 이 시간은 콩팥이 음식을 역과하느라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여기서 과일을 보태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소화기관과 콩팥이 동시에 버거워집니다. 그래서 점심은 과감하게 비워둡니다. 오후에는 두 번째 과일 타임입니다. 배 반 개나 블루베리 한 줌으로 하루 총량을 맞춥니다. 종이컵 한 컵을 넘기지 않습니다. 이 간식이 콩팥의 오후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저녁은 단호합니다. 7시 이후 과일은 없습니다. 차 한 잔, 따뜻한 물이면 충분합니다. 밤에는 콩팥도 자야 합니다. 이 리듬만 지켜도 붓기는 빠지고 소변은 맑아지고 혈압은 내려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순서 하나로 병원 방문 횟수가 줄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보태십시오. 과일은 반드시 2번으로 나누어 드십시오. 한 번에 몰아넣지 마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필터를 보존합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2시간 간격을 지키십시오. 약 먹고 2시간 후 과일, 과일 먹고 2시간 후 약입니다. 이 간격이 부작용을 막는 방패입니다. 하루가 바뀌면 몸도 바뀝니다. 오늘 밤부터 냉장고를 다시 보십시오. 무엇을 치우고 무엇을 남길지 결정하십시오.
선택은 단순합니다. 위기를 키울지 회복을 키울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안전선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혹시 모를 사고를 막아주는 최종 장치입니다. 이제 마지막 안전선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5을 넘으면 그날부터 모든 과일을 중단합니다. 사과도 배도 블루베리도 예외 없습니다. 이 수치는 콩팥이 칼륨을 배출할 힘을 거의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상태에서 과일을 먹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행위입니다. 손발이 찌릿해지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느껴지면 즉시 과일을 끊어야 합니다. 73세 강명숙 어르신은 칼륨이 5.3이었는데도 배를 계속 드셨습니다. 이틀 만에 가슴 두근거림으로 응급실에 왔습니다. 두 번째, 신부 전 3기 후반이나 사기라면 하루 과일량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GFR이 30 근처로 떨어지면 콩팥은 받아들이는 것조차 버거운 상태입니다. 이때는 좋은 과일도 양이 많으면 독이 됩니다. 하루 기준이 200g이었다면 이제는 정확히 100g입니다. 딸기 3개, 4개, 배는 몇 조각, 블루베리는 반줌 이내입니다. 이 기준만 지켜도 수치 급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70세 박정희 어르신은 GFR 28인데도 기존대로 드셨다가 크레아티닌이 급상승했습니다. 양을 줄인 뒤에야 안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 확인 후에 과일을 시작하십시오. 칼륨 보존성 이뇨제, 일부 혈압약, 일부 당뇨약은 과일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두 줄입니다. 약 이름이 기억나지 않으면 과일부터 멈춥니다. 그리고 다음 진료 때 반드시 묻습니다. 저는 과일을 먹어도 됩니까? 하루 얼마까지 괜찮습니까? 언제 먹어야 합니까? 이 세 문장이 여러분의 생명선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과일도 내 몸이 받아줄 때만 약이 됩니다. 감각 없이 먹으면 습관이 독이 됩니다. 그러나 기준을 지키면 여러분의 콩팥은 10년을 더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한 가지만 하십시오. 지금 냉장고를 여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나쁜 과일은 꺼내서 정리합니다. 좋은 과일은 골든타임에 맞춰 드십니다. 이 두 줄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꿉니다. 오늘 이 결정이 5년 뒤, 10년 뒤에 건강을 만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댓글로 적어 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과일을 바꾸겠습니다. 이 한 줄이 여러분의 첫 회복 선언입니다. 저도 하나하나 읽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혼자만 보지 마십시오. 공유는 누군가의 심장을 지키는 일입니다. 단 한 번의 공유가 한 사람의 노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두시면 다음 생존 정보도 놓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과일보다 더 위험한 밥상 속 독소 3가지를 공개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드시면 혈압은 다시 오르고 부종은 반복됩니다. 알면 콩팥 수명이 늘어납니다. 여러분이 병원 침대가 아니라 집 거실에서 숨 쉬며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콩팥 지금부터 다시 살립니다. 감사합니다.